자, 오늘 한 발은 오늘 금요일이라서 기업 얘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합시다 이렇게 가서 정했고요. 조금 다음 주 좀 시장 분위기 봐서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시장은 당장 뭘 뭉개려 같진 않아요. 네, 그리고 개별 기업들이 조금 살아있고 그래서 이제 기업을 선택했는데 타이틀은 검증은 끝났다. 이제 기대를 해봐라라고 하는 기업인데 큐리옥스 바이오죠. 풀네임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라서 너무 길어서 이하 이제 큐리옥스라고 제가 명명을 하는데 8월 10일, 그러니까 지난주에 신규 상장했습니다. 상장 이후에 한 2, 3일 정도 강했죠. 강할 만한 이유는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3거래일 정도 좀 밀렸고 어제도 좀 하락했고 시간의 거래도 좀 밀렸습니다. 차라리 밀려버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싸게 살 수 있다. 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분야들이 너무 많아요. 알려진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시장은 대중들의 그 호응도 눈높이에 쏠려 있는 것들만 관심이 많이 가죠. 근데 이제 이렇게 숨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시세가 움직이면 그때 가서 관심을 두겠죠. 이 회사는 저는 조금 자극적인 표현이라면 한 6개월 안에 10배 이상 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항암 치료제, 암은 그 자기 세포의 돌연변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그 효용성 있는 치료는 자가 면역입니다. 이 자가 면역을 위해서는 최근에 이제 꿈의 항암 치료제는 CAR-T 치료제, 그러니까 이 T 세포라고 하는 자기 면역 세포를 몸 내에서 빼내가지고 분리한 뒤에 암 세포를 식별할 수 있는 레이저 같은 거, 이게 직개발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달아가지고 또 공격하는 능력을 장착해서 다시 몸에다 투여하면은 그 효용성이 가장 높습니다. 치료율도 이제 혈액암 같은 경우는 한 98%가량이 되죠. 문제는 너무 비싸요. 이게 한 번 맞는데 뭐 4억 원가량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이 T세포를 분리할 때 기존에는 원심 분리라 그래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확 돌아가는 거. 이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은 세포가 일부가 파괴가 되고 그리고 또 손상을 입습니다. 그 중에 이제 80%는 버리고 20%만 꺼내가지고 간의 수공업처럼 손으로 일일이 그 왜 영상들 보면은 배아주기 세포에다 바늘 찔러가지고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어렵기 때문에 고가의 비용이죠. 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가 나왔어요. 그게 큐리옥스 바이오가 만든 장비인데 그런데 왜 세상이 몰라줄까? 알아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의 탑티어 중 CAR-T 치료제로 가장 선두에 있는 기업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길리어드 사이언스, 노바티스 이런 회사들이죠. 거기에 이제 글락스스미스클라인 이런 회사들이 이 큐리옥스 시스템 바이오의 고객사입니다. 글로벌 빅파마 탑티어 20개 중에 18개가 이 회사 고객사예요. 이미 그러면 기술력 검증 끝났고 상업성 검증 끝났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이 회사의 충성 고객이에요. 재밌죠? 재밌습니다. 노바티스도 그렇고. 자, FDA가 참여하는 표준화 작업을 올해 진행하고 승인이 난다 그러면은 게임 끝난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끝. 이 회사 제품이 이제 표준화로 각 빅파마들부터 시작해서 국내 대형 병원들로 다 들어가죠. 이제 꿈의 항암제인 CAR-T가 세포 분석 공정 자동화 플랫폼, 용어는 어렵지만 이 회사가 만든 장비를 가지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가격도 떨어지고 맨날 그 고가의 치료를 받으려면 미국을 가고 일본을 가고 막 이랬던 것이 변방에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꿈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꿈만 가지고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상당히 현실성 있게 이미 진입해 있고 말씀드렸듯이 FDA가 참여하는 세포 분석 표준 컨소시엄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회사입니다. 대단한 회사예요. 이 회사 분석하다 보면은 막 짜릿짜릿해요. 네. 주식을 저도 이제 방송이 끝나고 좀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장기 투자용으로 한번 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식은 없으니까 뭐 누구 물려줄 건 아니고. 자, 30조 원 되는 규모의 시장인데 유일한 제품과 경쟁 업체가 없어요. 유일하게 피어 그룹은 미국의 이제 10X 지노믹스라는 회사입니다. 뭐 10바이 지노믹스 어떻게 읽는지는 뭐 그거에 따라 다른데 시가총액이 한 6조 원 정도 돼요. 큐리옥스 바이오 지금 주가 18,000원대지만 시가총액 1,500억입니다. 얼마나 싸요. 뭐
그냥 껌값이죠. 네. 그래서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자 여기까지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고 지난주에 우리 큐리옥스의 김남용 대표 출연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김남용 대표는 카이스트 화학과 학사를 따고 MIT에서 석박사 화학과 그 대단한 분이죠. 그런 사람이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고 잘 되고 있다. 자 주가는 모르겠다. 오늘 그냥 떨어져도 상관없다. 네. 지난주에 김남용 대표 나오신 걸 좀 다시 보기를 좀 해야겠어요. 제가 못 네. 봤는데. 근데 네. 아마 그 NDA라는 것 때문에 네. 조금 말씀하신 거에 제약이 있는데 제가 그날 뭘 한번 공식적으로 여쭤봤어요. 네. 그 이제 또 이제 이 과학자 출신이다 보니까 네. 제어 못하시고 툭 던져버렸는데 네. 그 글로벌 빅파마들 얘기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게 정말 꿈의 항암제. 네, 카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품목화가 되어 있는 거는 노바티스의 킴리아가 유일해요. 그게 지금 4억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부대 비용까지 포함하면은 한 5억 정도. 원샷에 5억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실제로 그게 치료받는 과정 자체가 일단 치료를 받으려면 혈액을 뽑아가지고 미국에 네. 보내야 돼요. 네. 미국에 보내가지고 이 CAR-T 항암제라는 게 결국은 혈액 안에 있는 T세포, 우리가 이제 T세포는 살상 능력이 있잖아요. 네네. 그 살상 능력이 있는데 얘의 단점이 암을 찾아가질 못해요. 맞아요. 그 찾아가는 걸 이제 붙여주는 꼬리표를 달아주는 게 이제 CAR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되거든요. 이게 그래야 이제 길리어드나 노바티스가 잘하는 그렇죠. 거죠. 그걸 이제 간의 수공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해야 돼요. 혈액에서 T세포를 뽑아가지고 그 세포 증식시키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배양하고 검사하는 것까지 다 맞습니다. 일일이 이제 간의 수공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1대1 환자 이제 맞춤형 치료제다 보니까 워낙 비싼 거고 주로 이제 혈액암 쪽에서 이제 여기 쓰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큐리옥스가 제가 이제 저도 요 기업은 뭐 구체적으로 분석을 못 해봐서 알려진 모르겠는데 자료가 많지가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제 자동화 공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엄청난 혁신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세포를 이제 배양하는 게 이제 자동화 공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나중에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검사하는 게 자동화 공정이 되는 건지. 일련의 그 과정입니다. 분리부터 아니면 둘 해서. 다 되는 건지. 분리부터. 만약에 이제 둘 다 되는 거라면 정말 엄청난 이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분석을 좀 해보고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국내에도 이제 CAR-T 치료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에클론이라고 하는 회사가 AT101이라고 하는 이제 파이프라인 지금 개발하고 역시나 혈액암 쪽에 임상 1상 진행을 할 때 완전 간해가 좀 있어가지고 4월달에 좀 이슈가 좀 됐었고 큐로셀이라고 하는 기업 요 회사는 이제 비상장 회사인데 아마 요 회사도 저는 이제 기술 특례로 상장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글로벌리하게 지금 킴리아는 노바티스 그다음에 이제 말씀해주셨던 길리아드 사이언스 쪽에서는 예스카타라고 하는 또 그 CAR-T 치료제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매출이 1조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이제 블록버스터 신약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열심히 좀 개발을 하고 있고 만약에 진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진짜 이제 그런 그 공정과 관련된 이제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면 상당히 좀 가치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세포 분석 표준화 컨소시엄 용어 어렵지만 아까도 이제 FDA에서 참여하는 FDA는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 많이 표준화 작업이 연내에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제품화가 되고 이제 제품은 나와 있지만 이게 이제 어떤 정도냐면은 반도체로 치면은 노광 장비의 절대가는 ASML이죠. 네,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게 한번 탐구해보고 싶은 네. 좀 공부 한번 욕심이 해보세요. 생기는. 자료 원하시면 제가 네, 이따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네. 네. 자, 이호근 매니저. 네. 이게 알려진 자료들이 많지 않아서 잘 네.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방송의 특징입니다. 이거 네네. 좀 짜릿해요. 뭐 남들 모르는 거 우리가 막 발굴해내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을 만약에 이제 발굴이 되면 좀 정말 좀 되게 대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이제 공모됐을 때 별로 그 모르니까. 인기가 없었어요. 인기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경쟁률이 191대 1 그래가지고 뭐 희망 공모가가 하단 나왔어요. 13,000원. 예, 13,000원 하단.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간신히.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이 경쟁률이 올해 이제 그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의 거의 이제 끝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거의 이제 그 인기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바이오가 이제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단 올해는 바이오 관련주들이 어쨌든 이제 신규 상장에서 별로 인기가 없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카티 하면 우리가 진짜
상당히 기대를 모으는 항암제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과거에 이제 신라제 뭐 이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조금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이 내용들을 봤을 때 한번 이 종목은 연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네. 물론 이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근데 왜 공모에서 인기가 없을까? 이제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하면서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한 다음에 상장하고 이제 좀 큰 기관들 네. 막 이제 IR하고 했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반응이 그랬어요. 그래갖고 지금 굉장히 뜨겁다고 하는 정도는 들렸습니다. 물론 그들이 어떻게 액션할지는 모르겠고 요즘 그 바이오 관련 ETF들이 설정이 많이 되잖아요. 네. 오늘도 아마 타임폴리오께 들어오는 것 같은데 신규로 그런 수급도 조금 고려를 해볼 필요도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은 그래서 확장하실 건지 말 건지는 확장은 저는 아까 앱클론. 앱클론. 네. 네. 저 플레임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는데 너무 확 넘어가는데 이거 하나 딱 불만인데 이 회사의 불만은 저 플레임을 다 이렇게 화면을 그냥 큐리옥스로 네, 해도 큐리옥스로 하면 될 것 같고 좀 멋있잖아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큐리옥스 되게 좀 멋있거든요. 네. 저것 때문에 이제 경쟁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이호근 매니저는 확장을 하실 저는 확장한다면 오스코텍. 오스코텍. 예. 네, 큐리옥스하고 확장해서 앱클론, 오스코텍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봐서 한 번에 다 말씀드리기에는 내용이 좀 기니까 네. 뒤에 붙인 내용들이 있긴 한데 어제 하루 종일 이거 자료 찾느라고 또 네.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고생했는데 뭐 모르겠어요. 네. 주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차라리 조정 받으면은 그냥 싸게 뭐 사라 팔아라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충분히 공부를 한번 해볼 만한 가치는 있는 기업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네. 김영민 매니저의 한 발도 가기 전에 리뷰 네. 봐야죠. 네. 리뷰. 오늘도 뭐 어쩔 수 없이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미약품하고 대원제약 한꺼번에 어차피 이제 같은 또 비만 치료제 쪽 이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이니까 빠르게 좀 리뷰를 먼저 좀 해드릴게요. 어저께 펩트론이 장 초반에 쭈르륵 미끄러지다가 이게 이제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그냥 매수세가 확 붙어가지고 어저께 같은 이제 시장에 거의 장중에 9%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고 끝났거든요. 네. 하락세가 마이너스 이제 6% 정도 이제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온 거니까 저점 대비하면 거의 뭐 한 17% 이상 지금 끌어올린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힘이 강하게 아직 살아있어. 네, 수급이 좀 붙어 있다 보니까 펩트론이 어쨌든 뭐 시가총액은 아직 뭐 1조가 안 되는 이제 중소형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비만 치료제 종목들을 끌고 가는 이제 종목이 오히려 펩트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한미약품도 초반에는 조금 이제 약세 흐름을 좀 보이다가 아래 꼬리를 좀 달고 이제 눌림목이 좀 잘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한미약품도 이제 저점에서 이제 말씀드렸다가 4만 원 정도까지 이제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최고가 대비하면은 거의 한 24% 정도 이제 수익 중인데 고점 대비 지금 또 조정을 조금 받았거든요. 기술적인 조정이 조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뭐 매수가 여전히 유효하다. 31만 원 정도 구간에서도 충분히 이제 접근할 수 있고 한미약품이 또 뭐 비만 치료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하반기 때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나머지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제 가치들도 충분히 이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주가는 충분히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이제 보시면은 추세가 나름대로 이제 잘 움직이고 있어요. 뭐 수익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네. 대원제약도 이제 세마글루타이드 그거 이제 그 가지고 비만 치료제 그 라파스랑 같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라파스가 이제 마이크로니들 패치 플랫폼 제공하고 물질은 이제 대원제약이 이제 공급하는 그런 이제 구조로 지금 비만 치료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뭐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보유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리뷰를 대원제약과 한미약품을 같이 봐주셨고 네. 오늘 한 발은 어디다 총구를 오늘 한 발은요. 아무도 지금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좀 꺼려하는 분야예요. 셀트리온. 어제 합병공시에 나왔잖아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 오늘 아침에 여기 계속 보니까. 근데 이걸 잘 판단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네. 찢었다가 붙였다가 또 나중에는 또 하나 뭐 붙인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게 어떤 효과를 내는지 본업은 지금 뭐 하는 건가 네.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어제 제가 4시 반에 셀트리온이 서정진 회장이 직접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가지고 요 합병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하더라고요. 네. 정말 뭐 좋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셀트리온 제약은 어제 이제 합병에서 제외가 됐는데 셀트리온 제약이 시간의 시장에서 이제 주가가 급락하다가 서정진 회장의 IR이 지나고 나서 막판에는 오히려 이제 한 3%인가 4%인가 상승하고 끝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서정진 회장이 어저께 이제 강한 어조로 이 합병에 대한 부분들 주주 친화적인 이제 정책이 이제 쏟아져 나올 거다라는 강조를 좀 많이 했고
합병 비율을 보면 이제 셀트리온 이제 한 주당 0.449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트리온 제약 주식을 이제 그 합병 비율에 따라서 이제 분배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뭐 매수 청구권 가격도 67,500원으로 이제 결정이 좀 됐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둘 다 뭐 이렇게 쭈르륵 급락을 하지 않는 이상 합병에 대한 효과는 이제 주가에는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을 할 거라고 보고 방금 우리 앵커님이 이제 지적해 줬던 것처럼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 일단 합병의 효과 가장 직접적으로는 외국계 투자자들이 이제 셀트리온을 그동안에 공격했던 거는 분식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회계가 좀 애매하죠. 네, 회계 문제. 그게 이제 이중 매출에 대한 이제 문제였거든요. 셀트리온에서 연구 개발해가지고 셀트리온에서 생산을 해서 유통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담당하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매출을 잡아요. 근데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유럽에 이제 공장에 가보면은 그대로 쌓여 있는 거죠. 네. 그걸 이제 매출로 이제 잡다 보니까 이중 매출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런 문제 제기를 아예 이제 원천에서 이제 차단하겠다라는 거죠. 합병을 시켜버리고 이제 조직을 이제 통폐합해버리면은 유통과 관련된 이제 조직이 상당히 좀 슬림해지고 비용을 많이 이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실제로 이제 서정진 회장이 어제 이제 IR 한 내용을 이제 곰곰이 좀 들어보면 본인이 이제 경영 일선에 이제 복귀를 하고 난 이후에 가장 이제 중점을 두고 미국과 캐나다 시장에 이제 유통 이제 라인을 이제 직접 이제 설치를 하는 걸 이제 진두지휘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제 합병을 위한 좀 포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합병을 하고 나서 지금 가장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유플라이마 그리고 램시마 SC 이런 것들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는 건데 뭐 램시마 SC는 이제 상당히 좀 유력하다라고 보고 유플라이마도 얼마 전에 이제 공보험 이제 진입을 위해 가지고 한 단계 이제 좀 절차를 좀 넘어섰잖아요. 네. 그런 이제 과정들이 좀 있기 때문에 휴미라의 이제 바이오 시밀러 시장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개척을 해 나가겠다. 그리고 신약도 개발을 하겠다. 단순히 이제 바이오 시밀러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그룹 차원에서 이제 신약도 개발을 해 나가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요즘에 이제 뜨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쪽, 우리 루닛이라든지 이런 기업 AI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이제 진단이라든지 치료 이쪽으로도 이제 진출을 하겠다라는 걸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뭐 매출액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수치까지 이제 다 공개를 했는데 저는 네. 이제 그것까지는 말씀드리진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이제 판단했을 때. 합병 자체만 놓고 보면 오랜 이제 수건이었고 어쨌든 이게 쪼개져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통합을 시키는 건 잘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3사를 한꺼번에 이제 합병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이제 의문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셀트리온이 그냥 셀트리온 제약을 흡수 합병하는 형식으로 올해 연말까지 이제 합병을 마무리하고 합병이 마무리되고 나면 2단계로 이제 셀트리온 제약을 6개월 안에 또 흡수 합병을 하겠다라는 이제 보관이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좀 현실성 있는 방안을 좀 잘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에서 오늘 셀트리온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어쨌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폭발적으로 좀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 나름대로 이제 좀 선두권에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만 보더라도 지금 2분기 때 또 실적 안 좋아가지고 최근에도 주가가 많이 또 좀 얻어맞았는데 네. 하반기 때는 좀 실적 개선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좀 충분히 좀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좀 해드리고 싶고 주가가 워낙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14만 원대 정도라면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중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보신다면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14만 한 5천 원 정도를 그냥 매수 가격 가이드라인으로 좀 설정을 해드리고 1차 목표 가격은 17만 5천 원, 손절 가격은 13만 원 정도 제시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앵커님 영 좀 아니, 편하게 아니, 아니. 탐탁지 않으신데요. 뭐 쭉 셀트리온. 들어봐도 네. 뭐지? 뭘까?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 거래 재개는 언제부터 되나요? 오늘 바로 거래 바로? 거래 재개는 바로 되고요. 거래는 바로 되니까 이제 오늘 장 열리면은 이제 시장이 바로 이제, 평가를 시장이 하겠죠. 평가를 하겠죠. 네. 근데 주가가 계속 저렇게 늘어지는 거는 다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셀트리온도 그렇고 뭐 NC 소프트 같은 데도 네. 그렇고 자꾸만 산으로 가는 맞아요. 솔직히 그동안에 좀 안 좋았어요. 어디로 가는 거지, 뭐. 그동안 좀 안 좋았는데 이제 서정기 회장도 이제 복귀하셨고 합병까지 이제 또 마무리됐으니까 네. 뭐 아무래도 승계와 관련된 것도 좀 뭐 나름대로 좀 플랜을 좀 세웠겠죠.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은 이제 불확실성의 좀 해소 뭐 그런 관점으로 저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요금 말씀드립니다. 예제하시면 어떠세요? 셀트리온 그러면 일단 시가총액 기준으로 네네. 지수의 영향력이나 시장 영향력이 네. 크기 때문에 네. 어. 그동안 이제 패시브 좀 많은 그 영향을 그 효과를 봤죠. 왜냐하면 이제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일단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그 이전에 이제 초창기 때는 바이오시밀러가 블루오션이었죠. 그래서 좀
많이 좀 각광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여기 돈이 되니까 여기저기 막 들어와서 이제 약간 이제 네드오션으로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셀트리온이 결국 성공하려면 신약을 가야 돼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화이자나 암젠 같은 경우는 신약하다가 바이오시밀러로 넘어갔는데 셀트리온을 바이오시밀러 하다가 이제 신약으로 가니까 네. 아마 이제 이 가는 과정이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신약에서 바이오시밀러는 좀 쉽지만 어쨌든 이러한 이제 앞으로 비전을 제시했으니까 한번 셀트리온 믿고 한번 지켜봐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그다음에 이제 이호근 매니저의 한 발 가기 전에 또 점검해야 될 게 STI하고 JVM 두 개가 있는데. 네네. 일단 손절된 JVM부터 JVM 살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무겁나요? 예. 이게 이제 그 전체적으로 사실 이제 JVM 그 내용은 크게 바뀐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최근의 흐름이 우리가 이제 차트라 그러는데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자리가 약간 이제 이탈이 좀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이 앞으로 자동 조제 시스템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이제 성장하는 시장이니까 결국은 이제 다시 상승한다고 보는데 단기적으로 추세가 이탈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가시고요. 아예 장기 투자 아니면 일단은 쭉 한번 빠져나오는 것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STI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STI는 지금 이제 차트 흐름을 조금 보시면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조정을 마치고 지금 다시 상승으로 나가는 흐름이에요. 특히 이제 STI가 이제 주목이 되는 이유는 똑같은 이제 반도체 장비인데도 STI가 잘하는 게 다 AI 관련 장비 쪽이 네. 강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유독 눈에 띈다. 다만 차트는 되게 독특하네요. 보통 네. 우리가 저럴 때 이제 더블 탑, 네. 쌍봉. 그 나스닥 차트가 저렇게 약간 지금 있어서 지금 이제, 밀리고 비슷하게. 있던데 네. 뭐 한 121선 정도를 보던데 하여튼 네. 바로 세워버렸네. 어제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쪽인가 HBM이 그만큼 지금 아주 시장에서 세단 얘기인데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여기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진 않아요. 지금 그러게요. 한 29,800원에서 3만 원. 그래서 여기서 한 번에 넘어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왔다 갔다 좀 시간을 끌다가 넘어갈 거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한 번에 가느냐 아니면 한참 조금 시간 좀 끌다 가느냐 이 차이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신고가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STI까지 리뷰 점검을 네. 해봤고 자 오늘 신규 한 발은 어디에다가 준비를? 저는 이제 오늘 화장품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VT. 예, VT 준비해봤습니다. VT는 원래 이제 그 라미네이팅이라고 하는 제조업체 GMP가 그 VT 코스메틱을 합병해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회사인데, 근데 원래 이제 본업이었던 그 라미네이팅이 실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최근 6월 달인가 이거를 물적 분할을 해서 이거를 이제 매각하고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을 보면 지금 이 회사가 이제 매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라미네이팅이 한 13%, 화장품이 한 59%, 그다음에 음반 계획이 23%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화장품 매출이 비중이 상당히 큰데 지금 이 그러니까 엔터 쪽이라던가 이 화장품 쪽은 상당히 좋은 뛰어난 실적을 보였는데 그 라미네이팅 사업 쪽이 상당히 좀 부진해요. 그래서 이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서 매각하는 걸로 지금 아마 이제 결정이 돼서 지금 이제 매수할 사람을 지금 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리가 되면 이 회사는 이제 지금 성장하는 산업만 남게 되는 이런 모습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단체 관광이 허용되면서 VT가 또 한 번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가 이 회사의 제품이 이제 중국에서 이전에 이제 BTS VT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친숙한 브랜드로 이미 이제 시장에 자리 잡았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단체 관광이 허용이 되면 이 회사가 지금 전체 매출 비중 중에서 일본 쪽의 매출 비중이 좀 크거든요. 일본을 거의 주력 시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일본 최대 이커머스 행사에서도 매출 압도적인 1위를 달성할 정도로 상당히 일본에서 지금 이 화장품 쪽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이런 가운데 이번에 이제 중국 단체 관광이 허용이 되면 일본 쪽으로 가는 중국인이라든가 우리나라 그다음에 중국에서 상당히 좀 시너지가 나지 않겠냐 이런 점에서
이번 단체 관광 개발 뉴스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비주력 사업 부분 이걸 매각을 하는데 이게 조금 지연되고 있다. 이게 이제 좀 단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을 그러면 이제 차트 흐름을 보면서 매수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21선 이격이 좀 컸었는데 어제 이제 빠지면서 이 21선 이격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한 번 더 조정이 들어온다면 1,400원에 매수 들어가고요. 목표가는 12,400원. 손절가는 좀 9,400원 잡고 접근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VT를 이호근 매니저는 네. 정해 주셨는데 김현 매니저 생각 네, 화장품 종목들이 요즘에 뭐 중국발 모멘텀을 떠나서 나름대로 지금 실적 개선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K-뷰티 요거 때문에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이제 인식이 조금 더 바뀌는 계기가 좀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OEM, ODM 기업들 필두로 해가지고 실적 개선세가 좀 나타나고 특히 VT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사 이제 좀 이제 구조조정과 관련된 절차 때문인지 몰라도 주가가 이미 한 6월 달부터 되게 지금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강한 추세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좀 기술적인 조정도, 이격 조정도 이제 21선 라인까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아놓은 상태라서 눌림목 공략을 좀 해보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한 발은 저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라는 기업을 정했고 그다음에 이호근 매니저는 오늘 셀트리온 그리고 이호근 매니저는 VT. 네. 네, 저는 셀트리온. 네. 금요일쯤 되면 이제 이게 헷갈리기 시작해요. 네. 자, 화면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잘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월요일에 또 네.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